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과 함께 최근에 대규모 시위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 직접 들어보고 해법은 없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강경 진압이냐 아니면 폭력 시위가 먼저냐, 여야 입장이 분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 입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선 14일 7시간 서울 중심가인 광화문 일대가 무법천지였습니다. 53개 단체가 포함된 여러 단체가 폭력 집회를 했는데 이 명백한 불법 폭력 집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19개 단체는 지난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단체가 섞여 있고, 그 중에는 범민련을 포함한 이적단체,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이적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서 쇠파이프가 동원되고, 또 횃불이 동원되고, 갈고리가 동원되고, 강목이 동원돼서, 또 철제사다리, 또 긴 밧줄을 통해서 경찰차를 매가지고 경찰차를 끌고 가고, 경찰차를 파기하고, 경찰을 때리고 부수고, 이런 폭력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아주 무력한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권력을 더 강화해서 이러한 범법 행위자에 대한 단호하게 색출을 해서 엄벌을 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문제는 정말 중대한 사태라고 봅니다. 예, 중대한 사태고 엄벌해야 된다는 게 새누리당 입장입니다. 야당 입장은 무엇입니까? 예. 왜 이런 시위가 집단 행동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현 집권당, 정부 여당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불법 시위다, 과잉 진압이다, 이런 논점으로 싸울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런 시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가 저는 더 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시위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폭락한 쌀값 대책을 제대로 세워달라고 하는 농민들이 절규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위가 왜 보장이 안 됩니까? 왜 그런 집회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왜 그 옆에 있는 보수단체의 집회는 허가가 되고, 이렇게 대통령님께 정말 이 폭락한 쌀값에 대한 대책을, 농민들이 이 절절한 이야기를 하소연하고자 한 집회가 왜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애초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장우 대변인님도 농촌 출신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 쌀값을 21만 원을 최소한 하겠다라고 프랜카드까지 전부 걸어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쌀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15만 4천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쌀값과 관련한 그 법에 보면 최소한 18만 8천 원을 목표 가격으로 하겠다, 법부로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락한 쌀값에 대해서 농민들이 절절한 절규를 정부 여당이, 대통령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다고 차벽을 치고, 그 차벽은 우현 판결까지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농민들이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 그런 행위를 불법, 범법 이렇게 규정하고 가는 것은 집권당답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론기에 그럼 말씀드릴까요? 농민 말씀하시는데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이적단체가 포함된 이 집회에서 이석기를 석방하라, 국정원을 해체하라, 청와대로 진격하라,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퇴진하라, 이런 거에다 대한민국 이 나라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지 똑똑히 봐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 이게 농민들 절규하고 그게 포함된 얘기입니까? 우리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농민들 말씀하시는데, 저도 아버지가 농사 짓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농민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적단체가 포함된 통진당 해산을 반대했던 주도 세력, 이거 철저히 계획된, 지난 1월부터 예고를 한 겁니다. 이거 계획된, 그리고 준비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이 강목이나 쇠파이프, 또 밧줄 이런 걸 동원하고, 갈고리를 동원하고 횃불을 준비한 건 철저히 계획되고 준비된 폭력 집회입니다. 이것은 엄단해야 된다는 것이지, 박수현 대변인처럼 그렇게 농민 팔아가면서 이런 폭력 집회를 옹호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지금 그것이 우리 집권당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요. 그렇죠? 근데 왜 새누리당은, 이장우 대변인은 그 다양한 목소리 중에 그쪽 이야기만 듣습니까? 그 이야기가 주였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그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는 못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에만 귀가 열려 있는
정부, 여당, 집권당의 태도를 제가 질타하는 것이고 집권당은 적어도 농민들이 하고자 했던 그 이야기를 더 들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물대포를 맞아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신 농민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태를 놓고도 집권당은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새누리당은 와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그 단 하나의 아주 말단 지역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대변인께서. 자, 그렇게 볼 일입니까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좀 설사 그렇게 보고 싶어도 새누리당은 좀 책임감 있게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더 목소리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쪽 이야기에만 자꾸 귀를 여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태로 부분은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그렇지만 야당이 지금 불법 폭력 집회를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적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불법 폭력을 용인하고 옹호하는 그 뜻을 모르겠고 그러면 야당 문재인 대표는 이적 단체하고 함께 가겠다는 뜻입니까? 저희는 그 집회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것은 스스로 시민단체 스스로가 일어난 그런 어떤 국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장우 대변인 지금 여러 가지 불법 폭력 시위 용품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 이전에 그것이 왜 준비가 됐겠습니까? 차벽이라고 하는 불법 무기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 차원에서 준비가 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벽은 위헌이라고 분명히 판결나지 않았습니까? 왜 차벽을 칩니까? 그리고 아까 사전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 강신명 청장이 청와대로 진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 허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유연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이 집회와 시위 문화를 어떻게 선진화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서로 그 당사자끼리 서로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그런 어떤 선진 문화, 시위 문화를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가 것입니다. 관여하지 특별히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30초간 더 반론 기회 드리고 다음 주제로 제가 질문 드리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말씀하시는데 대변인하고 저하고 이견이 있으면 폭력을 해드려도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애당초 집회하게 하는 4차로까지 평화적인 행진을 보장한다고 해놨는데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차를 부수고 경찰을 때리고 폭력을 하고 강목으로 때리고 뭐 경찰차를 완전히 파괴하고 또 불까지 질르라고 했어요. 방화를 하려고 한 겁니다. 결국 그 방화에 만약에 경찰차가 폭발했으면 인명사고까지 날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야당이 옹호합니까? 아무리 옹호할 게 따로 있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적단체하고 정말로 함께 가겠다는 겁니까, 이제? 그런 거 좀 선을 긋고 폭력 집회 시위는 잘못됐다.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얘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야당은 무조건 옹호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말씀 주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왜 불법 폭력 시위가 일어나게 하는가에 우리는 더 논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9년에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런 성명을 내고 있죠. 공권력의 사용은 공권력은 매우 특수한 권력이므로 공권력이 사용이 남용되었을 때는 중대한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집회 신고를 불허했습니까? 왜 차벽을 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법 시위라고 하지만 이 시위 양상은 애초부터 그렇게 집회 신고를 불허하고 차벽을 친 그런데 원천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 시위를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거처럼 그런 어떤 일방적인 예단을 하지 말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할 것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조금만요. 자유로운 집회는 보장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은요. 이분들 53개 단체의 대부분이요. 전문 시위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정부, 반체제 극단주의자들이에요. 지금까지 평택, 미군기지, 또 제주 해군 강정마을 이런 사태 때마다 가서 전문적으로 시위하고 폭력을 해드린 집단이에요. 애당초부터 이 폭력 집회가 예정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온 거죠. 그렇게 박수현 대변인이 옹호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이 사회의 갈등 과제를 잘 관리해내는 것이 집권당의 책임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못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그런 책임에 대해서 집권당으로 더 성찰을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국민들을 자꾸 반대편으로 몰아내는 이러한 시각이 더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이런 이적단체나 이런 분들 더 부추기지 말고 야당에서 이런 비폭력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자유로운 집회, 평화로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야당이 거꾸로 설득해야 됩니다. 그걸 선동하고 거꾸로 부채질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야당이 그런 불법 집회 폭력 시위를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야당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변인 논평이나 문재인 대표, 이종걸 대표 하신 말씀 기억 안 납니까? 그분들이 말씀은 지금 제가 누차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듯이 지금 집권 여당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를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러한 야당의 건전한 또 건강한 비판과 호소에 대해서 마저도 귀를 막고 보고 싶은 것만 보시려고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큰 문제다,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지적합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가 지금 문제가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 있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지금 피신을 해 있고요. 경찰과 대치 중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먼저 야당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저희 김대중 정부에서는요, 예전에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계시죠. 그 불법 시위를 한 부분, 폭력 시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구속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불법 시위와 폭력 시위 문제는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대로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양상이 전개가 되었다면, 책임질 일이 있다면 법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여기서 대변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 법에 의해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조치를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계사에 혹시 진입을 해야 된다든가, 진입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든가, 혹시 거기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조계사로 피신하는 것은 그런 어떤 종교적 성역에 마음을 의지하고 싶은 국민이 제일 마지막 수단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국민의 아픈 마음을, 또 당사자의 아픈 마음까지도 좀 헤아려 가면서, 또 종교의 어떤 권위나 이렇게 보호해야 될 부분도 잘 판단해 가면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장우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의 뒤에 숨어서 범법 행위자가 숨어드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요. 저는 이번 53개 단체의 대표들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불법 폭력 집회를 행한 자, 그리고 계획한 자, 그리고 배후에 있는 자, 자금을 댄 자, 철저히 이번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과거처럼 말로는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유야무야하는 이런 일이 없이 이번에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적단체 포함한 모든 이번에 계획하고 이번 모든 불법 집회를 한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엄벌에 쳐야 된다. 저희는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조계사 문제까지 잠깐 다뤄봤는데요. 이 문제가, 시위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해법까지 좀 찾아보는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엄정한 법 집행을 더 강하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경찰의 시위 진압 방식을 바꿔야 될까요? 일단 아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불법적이고 좀 폭력적인 이 행위가 경찰에 있었다, 과잉이었다. 어떤 부분이 과잉이었고 무엇을 해야만이 과잉을 막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할 때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서로 막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서로 사전 대화를 통해서 충분하게 그런 문제들을,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애초에 강신명 청장 입장은 좀 유연한 입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위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무엇인가 좀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으니까 그것을 뚫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대화가 사전에 충분히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에 농민 한 분이 쓰러지셨는데, 이 살수차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살수차는 운영 지침에 보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살수 거리를 이격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물의 세기와 거리를. 근데 이번 농민 이분은 불법 폭력 시위 용품을 지니지도 않았습니다. 또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몸싸움을 벌이지도 않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차벽을 당기기 위해서 밧줄을 당기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거기에 직사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직사를 하더라도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가슴 이하 부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농민의 경우에는 머리부터 그냥 직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데도 20초간 계속해서 직사를 했고 구급차에 실리는 순간까지 물을 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과잉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이 살수차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조작하는 요원들에 대해서는 아주 고도로 훈련을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이해할 수 없다 지적합니다. 예. 또 반면에 경찰 버스를 막 흔들고 뭐 미리 동원된 어떤 그 준비물로 봐서는 미리 계획됐다라는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자유롭고 평화롭고 합법적인 비폭력적인 집회는 보장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이번 같이 경찰차를 부수고 방어하려고 그러고 또 밧줄을 가서 끌어내리고 갈고리를 갖다 하고 철제 사다리를 또 공격을 하고 경찰을 때리고 폭력하는 것은 엄벌에 쳐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공권력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집회 안에서의 보장을 하는 것이지 불법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벌에 쳐야 된다. 이렇게 해야 앞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제가 반대 입장에서 질문드리죠. 차벽을 설치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더 흥분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차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번 시위를 주동한 세력이요. 그동안 과격하게 폭력을 집회를 반복했던 상습 시위꾼들입니다. 그리고 극단적 반체제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건 예상됐던 일이에요. 그리고 차벽은 국민의 안전과 통행권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피치 못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로 진격하는 폭력 집단을 그냥 청와대로 가게 놔두는 게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자,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청와대와 관련돼서 이제 청장이 그렇지 않으면 허용해 줄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이 밧줄, 특히 이제 이번에는 횃불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이런 거는 너무 계획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난 2009년에 이 차벽에 관한 그 헌재 판결이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위헌이다라고까지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차벽을 또 치고 원천 봉쇄한다는 것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청와대로 진격을 해서 대통령님이 계신 청와대를 대한민국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곳을 부수고자 하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우리가 선진 시위 문화, 집회 문화를 좀 확립한다는 차원에서도 서로 간의 사전에 그런 어떤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허용이 될 부분과 하고자 하는 부분까지 사이에 충분한 신뢰가 쌓여간다면 이런 부분은 없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차벽을 설치 않았다면 청와대로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저희가 말도 안 되는 말씀이 갈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저희도 청와대 평소에 시위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앞 문에 가서 거기서 대통령님 보시도록 피켓 시위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국민은 건강합니다. 자정의 능력이 있습니다. 청와대 앞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 상황에서 수단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예. 자, 그러나 그 앞까지 갔을 때는 거기에서 충분하게 자정으로 끝났을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분께 한 30초씩밖에 정말 못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정리해 주시죠. 저는 이번 폭력 사태에서 야당이 보는 시각이 아주 잘못됐다고 보고 야당은 분명히 국민들에게 밝혀야 됩니다. 폭력 불법 집회를 용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적 단체가 포함된 집회를 허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적 단체와 야당이 함께 할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옹호하고 호도하는 것은 과연 야당이 갈 길인지 저는 이런 걸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제1야당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장호 대변인의 말씀 속에서 국민들은 느끼고 계십니다. 왜 여야 간의 대화가 그렇게 안 되는지를 느낄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와서 국가나 정권이 선심으로 그렇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폭력 시위는 사라져야 하지만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원천적인 문제, 원인 제공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문제를 이장호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농민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 절규 이런 것에 더 귀를 기울일 때 이런 불법 폭력 시위는 또 국민의 집회는 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 새정치하나 박수현 원내대변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